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과학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99쪽. 이 밤이라는 시간하고 이 책을 넘기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덩어리를 중심으로 가스 소용돌이도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녀석이 목성이에요. 여기서 목성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목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제2의 태양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질량이 부족했기에 목성은 별이 되지 못하고 덩치 큰 행성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죠. 하지만 그 덩치로 좋은 일을 합니다. 목성 덕분에 소행성이 바글거리던 태양계가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목성의 덩치가 작거나 목성이 없었다면 태양계는 소행성이 바글거리는 무법천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행성들은 지구와 부딪혀서 생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죠. 공룡이 멸종된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 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 목성은 덩치가 정말 크죠. 지구의 부피로 보면 한 1000배 정도 되고 질량으로 보면 한 30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큰 행성이죠. 다른 행성들, 태양계에 있는 한 8개의 그 행성들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무겁고요. 하여튼 보통 행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별한 존재죠. 이게 한 75배 정도, 지금 크기에서 75배 정도 더 컸으면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별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많이 모자라긴 많이 모자랐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덩치가 컸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게 좋은 일도 해줬고, 그리고 이 과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우리 여행을 떠나보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목성을 소재로 삼아서 서행, 책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여행에서는 우리 근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갈릴레이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빙인데요. 목성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다이빙이 될 거예요. 아주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풍경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행지는 러시아의 카라차이 호수입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그 러시아에 또 캄차카 반도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한번 또 방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곳의 프리타운에도 한번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었던 발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성하고 관련이 되죠. 이 목성은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위성이 거의 8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위성이 4개가 있는데, 그 위성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신형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게, 목성을 도는 위성이 있다? 라는 거는, 그러면 지구도 태양을 도는 태양의 어떤 위성,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양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태양계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태양 주변을 다른 행성들이 돌 수도 있겠구나. 목성 주변을 이 위성들이 도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마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보면 되게 멋있죠. 정말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해낸 건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모양이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도 없는 일이긴 했지만, 우리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한 아부를 해야만 했어요.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이 벌이가 뭐 시원찮고 어쩔 수 없었죠. 이제 과학 실험도 하고 하려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고, 망원경 만드는 게 얼마나 또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렌즈도 막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지원을 많이 받아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어떤 스폰서를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메디치가의 그 코시모, 아주 강력한 권력자였죠. 피렌체를 지배하는 그 가문, 유력한 가문에 아부를 했습니다. 어떤 아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성이었습니다. 대공께서 태어나셨을 때, 대공은 여기서 그 코시모를 지칭하는 겁니다. 피렌체 가문의 코시모. 목성은 지평선에 짙게 깔린 안개 속을 이미 지나가 중천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왕궁으로부터, 목성으로부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성이 이제 그 행성의 왕으로 간주되기도 했었거든요. 동쪽을 밝히면서 그 장엄한 옥좌에서 지극히 상서로운 대공의 탄생을 내려다보며 그의 모든 위대함과 장려함을 가장 순수한 공기로 다 쏟아부어 그 첫 번째 숨결로 이미 신께서 고귀하게 치장해 주신 대공의 부드럽고 작은 몸과 영혼이 이 우주의 힘과 권위를 들이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아부죠. 우리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만 잘한 게 아닙니다. 아부에 있어서도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별의 창조자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대공의 빛나는 이름을 이들 새로운 행성에 붙이라고 권유한 게 확실합니다. 주피터에 어울리는 자식들처럼 이들 별은 아주 짧은 거리 외에는 결코 목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화함, 부드러운 마음, 상냥한 태도, 훌륭하고 귀한 혈통, 위험 있는 행동, 높은 권위,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 이 모든 자질이 대공 속에 자리하고 있고 더욱더 고양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모든 선의 근원인 신의 이름을 딴 가장 길한 별, 목성으로부터 발산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와, 이건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도 진짜 손발이 다 오그라들 정도의 아부의 천재네요.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처지가 하여튼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게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또 근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멋진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줬던 그 목성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한번 떠나볼 겁니다. 가서 다이빙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공간이동을 해서 우리 눈앞에 이제 저 앞에 목성이 떠 있습니다. 목성하면 떠오르는 그 멋진 무늬들, 그 폭풍, 목성의 폭풍이 만들어내는 멋진 무늬들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고 막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적반, 그 붉은색의
마치 눈 같기도 하고 모양이 수백 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폭풍 그것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 목성을 향해서 딱 뛰어들 건데요. 우리가 뭐 맨몸으로 뛰어들 수는 없고 어쨌든 상상이지만은 우주선을 탈 겁니다. 초강력 우주선이에요. 어떤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초강력 우주선을 타고 목성을 향해 이제 뛰어듭니다. 자, 목성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목성은 지구보다 이제 질량이 300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 중력도 그만큼 강하겠죠. 근데 이제 목성 대기는 좀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밀도가 좀 옅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빨리 들어갑니다. 저항이 없어가지고 공기의 저항이. 자,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주변에 우리 막 그 구름 폭풍 구름들이 막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폭풍의 그 모양 이런 것들이 와,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그 멋진 구름들보다 훨씬 더 규모도 더 크고 훨씬 더 빽빽하게 목성을 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네, 우리 우주선은 막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툭툭툭툭툭 하면서 막 떨리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물방울로 이루어진 그런 구름들이 아니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구름들이에요. 그리고 뭐 황화수소로 만들어진 구름도 있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물로 이루어진 하얀색 구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얀색 구름과 암모니아 구름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번개가 쳐요. 막 하늘을 가득 메울 것 같은 거대한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방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자, 번개 천둥 소리를 들려드리면 좋은데 우리 이제 우주선에서는 보이기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구름이 워낙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번개가 번쩍거릴 때만 주변이 좀 보이는 거지 굉장히 어둡고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목성 그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열기도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워질 거예요. 지금은 한 66도 정도 되고요. 이만큼만 돼도 벌써 지구의 보통 평균 기온보다 훨씬 더 더운 거죠. 뭐 얼마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내려갑니다. 자, 근데 점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우주선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뿌찌직 뿌찌직 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 압력이 강해지거든요. 지구 표면 대기압의 뭐 1000배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면은 지구로 치면은 그 심해 바다 아주 깊숙한 뭐 한 11km 이상 되는 마리아나 해구 그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압력을 지금 우리 우주선이 받고 있어요. 사실 목성 전체로 치면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아직 목성 대기권인데도 압력이 엄청나게 세죠. 자, 막 우주선이 뿌직뿌직 거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죠. 지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주선 내부의 온도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뭐 알루미늄 이런 금속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온도도 올라가고 우리 우주선을 향한 압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주선은 계속 뿌지직 하면서 이제 찌그러집니다. 자, 이제 압력이 한 50만 배쯤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이죠. 자, 그럼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뭐 사실 이제 뭐 다 암흑이라서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우주선에 뭐 만약에 강력한 빛으로 헤드라이트로 주변을 딱 본다면은 드디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아니라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예요. 수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워낙에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기체 상태로 막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액체, 수소 액체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 엄청나게 출렁거릴 것 같아요. 폭풍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험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풍덩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수소 바다 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왔어도 이 목성 전체 직경으로 따지면 지금 1% 정도밖에 우리가 못 들어온 거예요. 많은 거리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목성 속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한참을 들어간 뒤에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소이긴 한데 여기는 액체 금속 수소예요. 액체 금속. 우리 수은처럼 뭔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하지만 액체인 거죠. 금속이면서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면서 액체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속 상태라고 부르는 건데 바로 이 수소 액체 금속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 들어가면은 이건 사실은 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뭐 소문에 따르면은 다이아몬드 비가 막 내린다는 소문도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되돌아 나오죠. 쭉 나옵니다. 이제 목성 바깥으로. 자, 그리고 우리 바깥에 나와서 목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겉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속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목성의 내부 구조 때문에 목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위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주선 안에서 목성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주변은 목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치명적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냐면 방사선이에요. 목성 주변에는 엄청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 방사선이냐면요.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있죠? 이게 0.5mS에서 1mS 뭐 이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1억 배나 된다고 합니다. 1억 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4천? 7,000mS? 이 정도면은 사람이 그거 쐬면 거의 죽거든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뭐 반 이상, 70% 이상 막 이렇게 죽는데 1억 mS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100% 죽는다고 봐야겠죠. 이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쉽게 비유하면 하나의 총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전자 뭐 이런 입자들 있잖아요. 전자, 양성자 이런 입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날라와서 막 박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 세포에 있는 분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분자를 이제 파괴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 따로, 원자 핵 따로, 양성자 따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있는 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직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사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아까도 우리 목성 내부에서 봤던 그 액체 수소 금속 바다 이봐 좀 단어가 약간 어렵네. 액체 수소 금속의 바다 얘네들이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그 목성 깊숙한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그 열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를 띠면서 우리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목성도 그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훨씬 강력해요. 지구 자기장의 한 10배 이상 강력할 거예요.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기장에 입자를 또 공급해줘요.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누가 공급해주냐면 목성의 첫 번째 위성인 2호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2호에서.
목성이 강력한 중력으로 이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오의 그 내부에 어떤 그 뭐랄까 대류가 일어나는 멘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목성이 계속해서 끌어당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그 뒤틀리고 막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면서 그 이오의 지각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화산 폭발을. 그리고 이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이제 목성을 향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막 그 분해가 되고, 뭐 전자 따로 뭐 그 양성자 따로 원자핵 따로 막 분해가 되면서 자기장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목성 주변을 막 떠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 이제 방사선이 되는 거죠. 위험한 방사선이.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성 보면 그냥 아름답고 예쁜 뭐 그런 어떤 무늬 이런 것만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주변은 정말 치명적인 엑스레이 1억 배에 달하는 강력한 방사선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이런 행성은 목성이 유일해요. 태양계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사선을 뿜어내는 행성이죠. 탐사선 같은 경우도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티타늄 같은 특수한 금속 재질로 탐사선을 보호를 하고 차폐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성,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가득한 목성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특별한 체험도 해보고. 그럼 이번에는 목성하고 비슷한 곳, 지구에서 어떤 곳일까요? 그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근처에 있는 카라차이 호수입니다.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호수가 보통의 호수랑은 모양이 좀 달라요. 색깔도 좀 이상해요. 막 붉은 색깔이고 물이 그리고 주변에 막 그 시멘트로 뭔가 막 뒤덮여 있죠. 왜냐면 원래는 이제 평범한 호수였는데 이 1948년부터 소련 시절부터 여기에다가 핵 폐기물을 갖다 버린 거예요. 주변에 그 핵 재처리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다 몰래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이 된 겁니다. 하루 이틀 버린 게 아니라 막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버린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뭐 방사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별 이유 없이 고열, 구토 이런 거에 막 시달리고 뭐 아마 암에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한 조사가 된 건 없으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아파하니까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는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주민들 다 이주시키고 지금 그 우리 방사능으로 유명한 곳이 그 후쿠시마죠, 일본. 거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폐기물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수에서 만약에 1시간 정도만 산책을 해도 몇 달 뒤에 죽을 정도로 강력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목성에 비하면 3발의 피지만 하여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위협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위협, 목성처럼.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의 자연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은밀한 위협을 한번 또 보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끊고 이어붙여서 또 만들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막 그래도 계속 목이 잠기고 있어요.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여행을 이어서 떠나보겠습니다.